그러면은 2억을 투자하면은 200,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200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2억만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테크 이야기 중에 이제 임대 수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어쨌든 뭐 작은 아파트 임대 수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2014년 이때쯤만 해도 뭐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시작했었는데, 뭐 어떤 분이 쓴 책은 뭐 매일 월세 받는 사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좀 뭐 자극적이죠. 하여튼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매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시세 차익보다도 이제 그 바이오족에 대한 개념하고 좀 접근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말씀드려보면은 매월 200만 원 정도가 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월 200만 원 고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어떨까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수입이 아주 많거나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뭐 느낌이 없겠지만은, 일반 분들에게 매월 200만 원 안정적인 거의 연금이죠. 국민연금이 보통 뭐 200만 원 나오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뭐 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 수입에 대해서 지금 뭐 임대 수입은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 오피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뭐 비슷하죠.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게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DSR 대출 규제에, 즉 수입의 40% 이상은 그 원리금 이자 합해서, 이자와 원금 합해서 원리금이죠.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소액 투자가 좀 많이 없죠. 보통은 뭐 억대 단위 투자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야 양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상가를 분양한 거나 이제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가 특별히 왔고요.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규제가 함께 왔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저기 할 수 있는 거는 저 소액으로, 그래서 아파트 임대 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아파트가 왜 괜찮냐면은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상품성이 좋죠. 황금성, 황금성에 대한 거는 이제 매매 매수가 좀 나머지 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정해져 있고, 어쨌든 매도 매수가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1.5억짜리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이죠. 7,500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반값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얼마짜리 아파트일까요? 이 답을 아시는 분은 이 영상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 임대 수입을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수입을 보이는 거는 바로 3억에서 뭐 4억 이상 가는 집들입니다. 아마 이런 집들이 거의 준신축, 신축 지방에 신축들이 많을 거고, 수도권에서도 뭐 외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그런 집들을 보면은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아마 4%에서 낮으면 3%에서 4% 아마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그 집이 만약에 4억이라면은 4, 32, 1200만 원, 월세 한 100만 원 정도로 생각될 거고요. 하지만 1억 5천짜리 집이면은 거의 60만 원 정도 이상, 55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의 수익률이 한 6에서 한 5에서 6% 정도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수록 한 7,500 정도에 대한 아파트가 있다면은 한 6에서 한 8%까지, 한 7에서 8%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금리 물론 제가 계산한 거는 뭐 4%대의 이자를 계산했을 때도 그 가능한 금액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수익률이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정도면은 뭐 거의 500에 25만 정도 받는다 치면은, 금리 이자를 활용한다고,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활용해도 약 12%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12%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쉽게 말하면 매월 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이런 모으기가 뭐 옛날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수도 있지만은 또 열심히 뭐 노력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2억을 투자하면은 200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200씩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2억만 있으면은 뭐 한 달에 200씩 받을 수 있는데 뭐 파이어족 2억이면 끝났네요.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망할 수는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헛고생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은 바로 유지 비용과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예, 유지 관리 비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임대 수입을 하시다 보면은 새 집은 뭐 좀 더 다른 얘기인데 새 집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은 자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3,500, 4천만 집짜리 집들은 이제 보통 이제 최소한 15년 이상 된 집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집들은 유지 비용, 관리 비용, 특히나 이제 도배 장판만 해도 벌써 도배 요즘엔 인건비 올라가지고 도배 한번 하면은 최소 뭐 60 정도는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재밌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억 5천짜리 하는 도배 비용과 4천만 원짜리 집에 대한 도배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너무 저렴한 아파트를 하다 보면은 수익률은 좋은데 그런 앞으로 낮고 뒤로 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장판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을 하는 데는 도배 장판, 뭐 욕실 마찬가지고 싱크대도 있고 큰 집이라고 더 받거나 작은 집이라고 아주 작게 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을 계산하신다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집이 4천만 원짜리 집을 500만 원에 25 월세 25고 했다 치고 뭐 수익이 한 200만 가까이 된다 쳐도 만약에 도배장판으로 한 100이나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미 수익률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 원짜리 집에는 이미 뭐 그런 순수익 자체가 뭐 한 뭐 이자를 제하고도 한 300 이상, 400 이상, 400이 됐다 치면은 뭐 100만 나가도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유지 관리 비용 때문에 수익률 낮아지는 그 비율이 작은데 이런 그 저렴한 집들은 그 앞으로 수익률이 높게 보여도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 물건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다음 시간에 그 자료를 보면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뭐 임대 수입을 생각하시거나 뭐 일단 고정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조기 은퇴에 대해서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렴한 집들은 이제 물론 뭐 너무 저렴하지만 앞으로 시세 차익 가능성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집들은 또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미 떨어질 구간도 없고 그래도 그 금액에 될 수 있고 하지만 단순히 월세를 위해서 이 집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유지관리 비용을 계산하신다면 너무 매매 금액이 작은 집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